코로나의 딸.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 그래서 그러게요. 저는 지금 커피 디저트 브랜드로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있는 황다혜라고 합니다. 가장 잘 됐을 때는 2022년 초반 정도에 이제 계약 건수가 120건이 넘었을 때 그때가 가장 잘 됐었던 거고, 지금은 조금 정리하면서 운영되고 있는 매장들이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쪽으로 살짝 더 이상의 확장은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매장은 50개 정도? 50. 저희는 특이하게도 서울 경기보다는 지방이 되게 많아서 강원도 속초, 뭐 원주, 제주도에도 매장이 있어서 거의 그냥 전국구였어요. 그 중에서 가장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곳이 대전이랑 광주. 그래서 저희가 광주 분들 입맛에 맞는 브랜드인가 막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방에 거의 많이 깔리다 보니까 초반에는 본점으로 오셔서 교육을 받고 교육 자료를 실제로 레시피 보고 되게 상세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만드는 방법 나중에 좀 까먹으실 수도 있으니까 각 품목별로 영상을 찍어서 교육 자료를 제공을 해드리고, 가맹 계약이 체결되는 순간부터 이제 저랑 뭐 점주님, 저희 사무 디자인 직원들 모두가 하나의 단톡방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는 배달이 들어왔는데 옵션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거죠, 점주님이. 그러면 빌지를 찍어서 보내면 저희가 텍스트로 그거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좀 직접 가서 교육을 하지 않는 거를 커버했었어요. 아무래도 제가 작게 시작을 했고 뭔가 제 규모나 자산과 이런 거에 비해서 갑자기 너무 출장이 늘어나니까 이거를 다 가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생각했던 게, 그래도 카톡은 텍스트는 쉽고 여럿이 모여있으면 꼭 제가 아니어도 그 내용을 아는 직원은 다 바로 피드백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 방식은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저도 확실히 이게 이제 제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갑자기 많이 늘어나가지고 저희가 결과적으로는 뭐 2022년 초에 120개였지만 처음에 딱 첫 가맹 계약을 한 게 2021년 1월이에요. 2021년 8월에 이미 80개가 넘어 있어가지고 뭐 1월, 2월, 3월에 그때 달력을 보면은 막 한 달에 20개, 뭐 한 달에 25개 이렇게 막 교육을 하고 출장을 하고 계속 이랬었는데, 이게 이유가 뭘까 생각을 했더니 그때가 코로나 때 이제 영업 제한이 걸리면서 사람들이 무조건 배달을 해야 될 때였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홀매장만 하고 있었던 사람도 무조건 배달을 해야 됐고, 배달 매장을 하고 있는데 모두가 다 또 배달에 다 뛰어드니까 배달로서의 경쟁력을 가져야 되고, 또 개인 카페가 뭐 하기에는 뭐 사진이나 멘트나 이런 구성이 좀 아무래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못하겠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 이미 당장의 매출은 떨어져 있고 당장 무슨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저는 그거를 6개월 안에 다 해서 갖춰놨으니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처음에 좀 빨랐던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좀 코로나의 수혜자다. 코로나의 딸. 사실상 제가 코로나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잘 됐던 게 아니라 거두 매장 문을 한 6개월 정도 닫았었어요. 왜냐면 월세가 40이어서 그냥 문을 닫는 게 손해를 안 보는 길이에요. 차라리 440만 원만 마이너스인 게 낫지 어중간하게 열었다가는 바로 막 1000, 1500 이렇게 계좌가 나버리니까 닫았는데 언제까지 닫을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홍대 상수 쪽에 2, 3층짜리 카페였는데 막 테라스 있고 막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또 애초에 제가 들어갈 때 그냥 내가 홀 판매를 하겠다라고 들어갔던 매장이 아니라 그 이전에 파티룸을 했었는데 파티룸도 하고 모임 운영도 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공간 대여나 또 사람을 모으고 막 파티를 열고 하는데 노하우가 있으니까 여기는 그렇게 돌려야겠다. 할 수 없잖아요, 코로나니까. 그래서 저도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배달 세팅하고 시작을 했었던 거거든요. 배달을 하자마자 잘 됐던 건 아니고 딱 매출이 튀기 시작했었을 때가 9월, 10월부터 영업 제한을 바로 걸었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영업 제한은 없어서 저도 그때는 이렇게 하다가 영업 제한 걸리는 순간 바로 새벽 영업으로 전환했어요. 약속이 10시라고 했었어요. 왜냐면은 9시에 다 닫아서 다 집에 가잖아요.
거예요. 10시부터 주문이 다 터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또 막 술 밖에서 엄청 빨리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서 막 아쉽긴 아쉬운데 뭐 먹어야 됐고, 그리고 술 먹고 나서 커피나 디저트로 해장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팔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의 매출이 2, 30이었다 치면 10시부터 새벽 1, 2시까지 매출이 3, 40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15시간 정도씩 계속 새벽 영업 돌리다가 어느 날 일매출 100 딱 간 거죠. 그때부터였어요. 진짜 저는 와, 새벽 영업 하기를 진짜 잘했다. 지금도 그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방배로 이사를 왔는데 여기도 10월에 매출이 되게 많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제일 먼저 해봤었던 게 영업시간을 늘리는 거. 근데 방배는 새벽 영업이 안 통해가지고 방배동 자체가 의외로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오래 사는 동네여서 다 일찍 잠드는 동네예요. 새벽이 없어.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제 영업시간 이래저래 다 테스트 해보다가 그냥 차라리 조금 일찍 열고 그냥 12시에 딱 닫자, 이렇게 지금은 딱 픽스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도 그것도 운이었던 것 같아요. 상수라는 그 지리적 특성이 네, 다 새벽에 그렇게 놀고 이런 못 놀아서 난리인 사람들만 있으니까 진짜 잘 됐었어요. 정말 와플이랑 음료만 했었는데도 그걸로 100만 원 찍은 거니까. 저는 원래 인스타그램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인스타에 제가 막 그 캐릭터 만들 때부터 뭐 리뷰 50개 됐을 때, 뭐 주문 건수 몇 개 됐을 때 이런 거를 다 올렸었어요, 그냥. 근데 그러다가 이게 쭉쭉쭉쭉 가서 일매출 100 딱 되는 거 보고 문의가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창업 문의가 많이 왔는데 그게 딱 기점이 제가 일매출 100 이거를 올리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9월 말 10월 초에 임신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새벽 영업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해서 문의가 온 김에 그러면 나는 이거를 레시피 교육이나 이런 창업 교육 같은 걸로 해가지고 교육을 하자라고 했던 건데, 사람들이 이제 사진이나 캐릭터나 막 이런 모든 게 다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그대로 쓰고 싶다라고 해서 프랜차이즈로 전환이 된 케이스예요. 원래는 프랜차이즈 할 생각이 없었어요. 지식 창업으로 원래 빠지려고 했는데 지식 창업 하려고 했어요. 네네네네. 그래서 정신을 확 차려봤더니 갑자기 매장이 몇십 개가 돼 있고 프랜차이즈 대표가 돼 있는 거죠. 정말 그렇게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출산도 하고 애기도 키우고 본점 이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다 지금이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물어봐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까지 했냐. 그래서 그러게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그냥 근데 뭐 열심히 한 건 맞으니까. 100호점까지 늘렸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건 뭐예요? 제가 원래 되게 어려운 카페였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저랑 되게 비슷한 환경인데 홀에서 1,000을 팔고 배달로 2,000을 판다는 사람을 어떻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절박하니까 배달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 사람을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찾아가는 길에 저걸 어디서 소싱해오고 배달을 어떻게 세팅하고 내가 이것만 알 수 있다면 저 사람한테 500만 원을 줘도 나는 배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못 배워가지고 그때 나름의 제안하기를 했었는데 서로 니즈가 좀 안 맞았던 거죠. 왜냐면 제가 너무 철저히 의리니까 그냥 제발 도와주세요 이런 느낌이니까 안 됐어요. 저 같아도 안 땡겼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냥 무조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는데 누가 얻을 것도 없는데. 그래서 너무 속상해서 그 나중에 내가 배달을 해서 잘 되면 분명히 나 같은 사람들이 있을 거니까 나는 그 사람들한테 꼭 방법을 알려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그때 진짜 했었어요. 그리고 100만 원 매출 찍었을 때 그 글에도 있어요. 아직 그때를 절대 잊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지금부터는 아카데미 형식으로 교육을 할 건데 그때 마음을 잊지 않고 나같이 진짜 너무 지금 벼랑 끝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다 알려줄 거다. 이 마음가짐이 사실은 출발이었고 그게 이제 100개까지 갔을 동안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100개, 120개 딱 그냥 들었을 때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회사는 돈을 많이 못 벌어요. 그냥 뭐 물류에서도 욕심을 안 내고 로열티도 거의 뭐 안 받다시피 하고 가맹비도 안 받고 최초의 교육비도 되게 저렴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이유도 그 사람들이 얼마나 절박한지를 알고 어차피 나는 한 번 겪었으니까 그거는 알려주는 게 어렵지가 않아서 저는 그 마음은 아마 계속
안 변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대표 뭔가 이렇게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의 마인드셋이라고 보기에는 덜 치였나? 덜 때가 탔나? 약간 이런 너무 자아실현만 하지 않냐? 왜 돈 되는 일을 해라? 이런 말을 주변에서 진짜 많이 듣기는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항상 다시 대답하는 게 물론 프랜차이즈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죠. 벌려고 하면 벌 수 있는 방법 얼마나 많아요, 솔직히. 근데 제가 그렇게 안 하는 건 지금에서야 이제 그 전에는 계속 일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막 유튜브 촬영도 하고 강연도 하려고 하고 하는 게 그때 다 포기하고 열심히 초심을 안 잃고 했던 그러한 사실을 딱 냅두고 저는 절대 프랜차이즈로 인생을 졸업할 생각이 없었어요. 대신에 성과는 좋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해서 성과는 내되 작은 거에 욕심을 내지 말자라고 항상 생각을 했었고 그 작은 돈에 사실은 빈정이 상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점주님들이 어쨌든 N번 이상의 창업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솔직히 저보다 더 장사적으로는 지식이 많으신 분들도 저를 믿고 저를 따르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보답? 그리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은 경험을 했는데도 저를 욕하지 않는 이유는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 너 진짜 욕심 안 부리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제가 단기간에 많이 욕 안 먹고 할 수 있었던 거고 제가 만약에 그때 욕심 냈으면 이 영상 나가면은 그 악플 막 나 도와주지 왜 그런 데 나가가지고 나한테는 잘해주지 너 돈 다 빨아먹고 너 지금 너 살겠다고 이렇게 진짜 그런 거 하냐. 많이 봤어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더 빨리 할 수 있었어요. 문의 오면은 제가 아는 노하우 선에서 어차피 세팅되어 있는 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면서 그 이후에는 카톡으로 케어를 하면 됐으니까 어렵지가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시스템이 없다 보니 제가 드리는 가치가 솔직히 말해서 그 가격에는 말이 안 되는 가치인데 돈을 많이 받더라도 우리는 회사야. 우리는 이렇게 갖춰져 있으니까 넌 이걸 무조건 따라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돈을 적게 받고 해주는 게 진짜 많은데도 아 점주님 죄송해요 저희가 지금 갖춰져 있는 게 없어서 약간 점주와 맞춰가는 느낌으로 하다 보니까 해주는 거에 비해서 대접을 잘 못 받는 그래서 좀 마음이 다치는 저는 그게 좀 제일 힘들었어요. 일을 많이 하고 뭐 체력이 딸리고 이런 거는 원래 안 힘들어 하거든요. 뭔가 제가 좋은 마음으로 했던 게 그들한테는 당연시 된다거나 이제 그 마음을 좀 돌려받지 못한다거나 할 때 힘들어서 저는 사실은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느 순간부터는 이거를 적용해주는 건 어렵지 않다라는 게 이제 확실히 판단이 섰으니까 그때부터는 점주님들을 좀 가리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계약을 100건 했으면 최소 3,400명 이상을 만난 거니까 아 이분은 하시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이제 보이거든요. 이 점주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시며 어떤 마음으로 저한테 문의를 줬는지 그리고 이렇게 하시고 나면 어떻게 될지가 대충 눈에 보여요. 그거를 이제 보고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2022년 1월에 법인 전환을 했어요. 제가 그때 법인 전환을 했던 이유가 이게 점주님들이 물론 저를 믿어주고 저도 점주님들한테 그냥 흔들림 없이 해줄 자신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샵인샵이라고 해도 정식 프랜차이즈 계약 가맹계약서를 쓰는데 개인이랑 쓰는 거랑 회사랑 쓰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아 나는 법인이고 회사다. 그리고 상대방이 나를 대하는 것도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개인 사업자랑 법인은 상대방이 느끼는 무게도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애초에 크게 갈 거다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으니까. 우리는 회사다. 나 개인이 아니야. 일단 그래서 첫 번째로 법인 전환을 했고 이름만 법인이면 뭐해? 우리가 법인으로서 뭔가 우리는 이제 법인 전환을 했으니까 회사가 돼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스스로 마인드셋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물류, CS, 가맹개설, 상담, 기타 등등을 직원한테 위임한다 해도 그냥 제가 다 어쨌든 다 컨트롤하고 빠지는 부분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메꾸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부터는 역할 분담이라는 걸 좀 하기 시작했어요. 디자인 직원도 아예 채용하고 슈퍼바이저도 아예 채용하고 사무 직원도 아예 채용하고 그리고 저는 우리 브랜드는 뭐 하는 브랜드인가 우리 회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다른 브랜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렇게 살펴보는 것들 작업을 1월부터 했던 것 같고 지금은 그래서 진짜 거의 이게 탁탁탁탁 됐어요. 오늘도 한 5시부터는 제가 5시부터 오늘 촬영이 있어가지고 오후 저녁에 연락 안 된다라고 해도 직원들이 발주 체크, 입금 안내, 점주님 상담 다 하고 있어요. 확실히 개인이랑 법인은 마인드셋이 다르고 제가 그거를 확실히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좀 회사다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공지를 하나 하더라도 원래는 그냥 카톡으로 띄우고 막 이랬는데 완전 공문의 형식은 아니더라도 이미지 만들어서 띄우고 평일 10시부터 7시까지 업무 시간 정하고 물론 주말에 연락 와도 받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시간이 업무 시간입니다. 이렇게 좀 잡아나갔거든요. 그게 정말 뭐 반년 이상 걸렸어요. 장사하는 분들한테는 맞아. 사업하는 분들한테는 네 저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뭔가 항상 기억하는 게 아,